내년 총선 때는 광주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8군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호남에 30군데쯤 될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한데 모아서 경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정배 의원, 지금 포부가 굉장히 큰데요. 절반이나 빼오고 싶다, 깃발든 천정배 의원. 지금 저희가 2위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일 텐데요.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광주에서 당선이 됐는데 광주에 8명이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실제로 저런 움직임에 참여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표 하기에 달려있죠. 예. 우선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흔들어 놔야 되는 거죠, 판을. 그래서 정계 개편이 나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함께 할 분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이 전체가 130석인데요. 이번에 당선된 천정배 의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십 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겠습니다. 예, 천정배 의원 비서관하고 제가 아까 통화를 했는데 오늘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는 순서에서 좀 다음번에 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관심도 많이 받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런데 네. 천정배 의원이 이런 야권의 어떤 그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로만으로 만일에 천정배 의원이 깃발 들고 모여라 하면 모일 사람은 없습니다. 예. 한 명도요? 예, 현재로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당내에서의 어떤 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결정적으로 본인의 공천 문제를 비롯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양쪽에서 이제 작용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땡기고 있고, 당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심력과 문재인의 원심력,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원심력이죠. 천정배의 구심력, 땡기는 구심력.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전횡을 우려한다. 지금 이제 비노계나 온건파, 친노가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나 탈락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문재인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에 대한 쇄신 요구,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만 지금 이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수진 차장, 이 세 가지 이 원심력, 결과적으로 이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가장 패착 중에 하나가 등 돌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천정배라는 두 중진 의원을 지도부를 지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갔고, 또 이번에 김희철 전 의원 같은 분들도 문재인 대표가 전화 한 번 안 했다, 이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지지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우선 당장 호남의 의원들을 아마 그 목표로 뛸 겁니다. 지금 호남의 의석수는 모두 30석입니다. 오늘 천정배 의원이 30석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에는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친노를 중심으로 한 주류에서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물갈이,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서 공천을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자, 이쪽에서 땡기는 힘은 이제 호남의 힘을 보여주자. 지금 호남이 소외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호남 힘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고요. 친노를 또 배제하고 야권의 질서를 또 새로 한번 짜보자, 이런 식의 시도.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가 가세할 가능성. 자, 그런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어요. 이런 구심점을 땡기는 힘은 있지만 대선 주자가 없고, 또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명분이 약하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문제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따라 나서려면 총선과 그 이후를, 대선을 누굴 깃발로 이 당이 굴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간판이 있어야 총선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정배가 그런 차기 대선에서 전국의 득표를 가능한 인물인가를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일 겁니다.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어떤 전국적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어떤 주자인가를 보면 현재 우선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손학규 전 대표 근데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강진에서 토담 찍고 지금 거기서 있는데 물론 저는 정계를 은퇴했다고 보지 않지만 예. 어쨌든 지금 만일에 손학규 대표가 움직여서 여기 합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명분은 없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도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실제로 현재는 의원들을 갖다 접촉해서 빼내가기보다는 아까 어제 얘기한 뉴 DJ 다시 말해서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세대들을 30개 지역에 다 하나하나 지금 말하자면 자객 공천하듯이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현재 현역 의원들도 특히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천정배 의원, 과거에 2003년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렇다 할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강정구 전 교수 사건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일을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뉴 DJ,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건설하고 싶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의석뿐만 아니라 만약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점점 실망이 늘어나고 이것이 수도권에까지 옮겨 붙는 것을 아마 고려하고 뉴 DJ라는 표어를 썼을 겁니다. 지금 호남에서 특히 또 옛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항상 이 점을 고민합니다. 옛날 민주당에서는 어떤 지금처럼 친노 강경파 모든 것을 반대하는 그런 노선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도 그리고 우파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전통적 지지층의 어떤 요구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뉴 DJ란 단어를 쓴 겁니다. 예, 아마 정치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고 야권이 이걸 묶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꺼낸 건 아닌가, 이런 전략적인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조수진 차장께 질문이 왔네요. 친노의 본질은 뭔가요? 자, 본질을 물어보셨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나만 옳다, 나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선민의식이 강하고 편가르기에 능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나, 장점도 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 장점도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저는 이 친노의 본질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하늘나라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좀 통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은 뭐냐, 철학은 뭐였냐, 바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흔히 지금 말하는 친노는 배타주의, 우리만 절대선이고 도덕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도 그거는 도덕적인 거고 남이 받으면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의 친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욕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 네, 친노 이 장점도 굉장히 많죠. 일단 선거 많아요. 구도를 굉장히 간결하게 잡습니다. 예. 무엇은 네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도식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홍보 전략도 굉장히 강합니다. 또 말도 잘하고요. 또 연령별로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해드렸던 우리만의 어떤 철학, 우리만의 생각 이거를 강요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친노란 용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뭐 새누리당의 의원들과 그 새정치연합의 친노 의원들의 차이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바꿔보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새정치연합의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항상 내가 옳다. 내가 가는 길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21세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정을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친노 의원들 80년대 어떤 학생회장에서의 사고가 멈춰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뭐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자, 친노의 본질, 시청자 질문을 주셨는데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